선생님! 분명히 제가 마카를 흐흐흐 열심히 쳐서 여자 반응도 좋았고 그래서 그녀와 처음으로 붕붕도 했는데 갑자기 그녀가 그 다음날부터 연락이 시큰둥해지더니 그녀와 그 이후로 톡을 하면 할수록 멀어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녀에게 뭐하냐고 물었더니 이런 연락이 오더군요. 난 아는 사람 만나서 술 먹고 있어. 오빠랑도 한번 먹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카인으로서 니디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아 그래 재밌게 놀고 어디서 마시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봤지만 연락이 없더군요. 슬픕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라고 어떻게 보면 마카에서 이제 좀 중수 단계 좀 진입한 인강 수강생이 이제 물어본 건데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게 구매자의 후회입니다. 자, 구매자의 후회. 구매자의 후회가 뭐냐면 우리가 소위 BR로 부르지, 그치? 그래서 이제 여자가 만났을 때 좋았는데 헤어지고 나서 마음이 바뀌는 거. 구매자의 후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랑 연동된 게 뭐 있어? 이제 플레이크라고 해서 원래는 뭐 약속을 잡았는데 갑자기 깨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플레이크도 구매자의 후회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 90% 이상의 구매자의 후회는 어트의 결여로 발생됩니다. 많이 착각하는 게 본인이 충분히 어트를 박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때,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여자랑 재밌게 시간을 보낸 것 같기도 하고, 분명 여자랑 잠자리까지 가자는데 연락이 뚜물뚜물해지다가 빠다리가 나느냐. 그러니까 그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많이 착각들하는 게 내가 어트를 많이 박았다고 생각해. 우리가 여자를 꼬실 때 보통 어트랙션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이덕션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이 라포트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기술로서 잘 써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마카에서는 요걸 제대로 배우잖아, 그치? 요거를 알고리즘, 그 다음에 트릭으로서 배우는데 여자랑 붕붕도 됐는데 바람이 빠진 것처럼 점점 여자가 멀어지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리가 된다. 이런 건 보통 생각보다 어트, 그러니까 중수의 항상 가장 큰 문제, 어트를 끝까지 못 눌러주고 있는 겁니다. 프락셀로 밟아서 먹여야 되는데 정확히 안 들어간 거야.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이 오빠랑 그날 분위기도 좋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또 만날까 말까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드는 거야. 그리고 기분이 전환이 되는 거지. 이 90%는 어트라고 그랬잖아. 이 촉발자들이 존재해. 이 여자가 약간 외로웠어. 예컨대 지금 몇 달 동안 남자친구가 없었어. 외로워. 혹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 좋아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잘 안 돼. 그럼 이럴 때 여자한테 필요한 게 뭐야? 자존감이지, 자존감. 라운지를 갔다거나, 아니면 친구 따라서 뭐 술을 한 잔 먹으러 술집에 갔다거나, 그래서 뭐 합석이 됐다거나, 아니면 뭐 소개를 받을 수 있지. 뭐 소개를 받았거나 해서 남자를 만났는데 내가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지금 그 남자 나를 봐주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뭐야? 나한테 접근해온 남자가 생각보다 재밌어. 막 흐흐흐 치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재밌어. 분위기 좋은데 남자랑 이런 기분 느끼는 게 되게 오랜만이니까 좋아. 그러니까 성적으로 갑자기 훅 달아오르게 되는 거지.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관계를 가졌고 다음날 정신이 딱 들었을 때는 좋긴 했지만 완전 내 타입은 아니었거나 풀라 밟히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좀 애매한 구석이 있었거나 성적인 감각이 더 많이 켜져 외롭거나 막 그래서 더 많이 올라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외로움이 더 컸던 거지. 그렇지만 바로 탄칼에 자르진 않아. 왜냐면은 아무튼 관계 가졌으니까 여자 입장에서도 약간 숙취처럼 가지고 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자가 만나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던 남자가 있었어. 그럼 어젯밤은 실수라고 생각하고 다시금 좋아하는 남자애를 기다리게 되는 100%의 상황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 100%의 상황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저 이런 원인입니다. 뭐 여자가 이럴 수도 있지. 여자가 워낙 뭐 여기저기 자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충분히 여자애가 애시당초에 가벼운 만남이었기 때문에 너를 떨궈내는 방법으로서 그런 방식으로 여자한테 이런 문자가 왔다고 그랬잖아. 지금 술 마시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던진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둘 간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또 이렇게 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는 거야. 이런 경우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대부분 그냥 방생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형이 한 가지 팁을 알려줄게. 중수 이상, 약간 이제 중수 이상의 차원의 수강생들이 이제 썼으면 좋겠고, 사실 이 문제는 하수에서는 잘 걸리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하수들한테 흔한 일이 아닌 인생의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중수 정도 되면은 마카 쪽의 중수입니다. 일반인 중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보통 그냥 접으려고 그러는데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여자애는 막 신경 써주는 모습 보여주고 막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중수 푸시들의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형이들. 이런 결정적인 상황이 났을 때 안타까우니까 다시 한번 신경 써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려고 그런 식의 막 톡을 보낸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보통 이게 패가 드러나. 중수 푸시들은. 아쉬움이 드러나는 문자를 보내지 마. 그냥 여자 먹고 있다. 그럼 거기서 그냥 컷을 해. 왜냐면 이 문자를 받은 것 자체에서 이미 느끼고 있어야 돼. 여자가 지금 나한테 지금 좀 거리를 두길 바라는구나. 느껴져야 돼, 바로. 연락이 잘 안 돼서 네가 뭐하냐고 물어봤더니 다른 사람이랑 술 먹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상황을 좀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 지금 분위기가. 벌써 네가 바이브로 짐작했다면 네 느낌이 맞는 겁니다. 알겠어? 아무튼 그런 상황이 딱 됐을 때 그 다음에 더 톡을 딱 보내지 말고 뭐 아는 오빠들하고 뭐 술 먹고 있어, 뭐 아는 친구들하고 술 먹고 있어, 톡을 더 보내지 말고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나중에 시간이 훨씬 지난 다음에 밤에 너가 놀러 갔을 때 그때 그냥 무심하게 그냥 하나 툭 던지는 거야. 그래서 여자가 그때 외로우면은 반응이 오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연락이 없으면 여자애가 가치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테스트 형식이었다며 그러면은 너한테 다시 톡이 먼저 오게 됩니다. 알겠어? 오빠 뭐행? 이런 식으로.
아니 뭐 오빠 어디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요런 거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끝내려고 생각하지 말고 넣어두고 이런 좀비톡.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1차적으로 이 여자랑 ONS를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중에 또 다시 뭐 2NS, 3NS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두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럼 여자 입장에서도 이게 남자를 고르는 과정이란 말이야. 이 남자랑도 관계를 가져보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남자가 완벽하진 않은 거야. 더 그냥 너한테만 몰두하게 좀 애매한 구석이 있는 거지. 그래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1차 관계를 가졌어도 충분히 나가리 될 수 있다는 거 집착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이유가 일치성. 형이 늘 강조하잖아. 그치? 일반적인 연애를 하는 친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이게 이 남자한테 그러니까 이게 패러다임이 많이 변한 거지. 옛날 같으면은 여자랑 관계를 가지면 그 여자는 나한테 좀 남자친구 범위로 넣어가지고 자기 프레임을 많이 넣어주는 경향이 있었어. 근데 최근에 그게 완전 무너져가지고 여자들이 남자랑 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물론 이제 프레임적으로는 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관계를 가졌다고 무조건 넘어오진 않습니다. 이제는. 그게 완전 바뀐 거야.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게 데이터들이 쌓이죠.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보면은 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이 남자가 남자친구야 라는 개념이 이제 싹 사라졌습니다. 거의 없었다고 봐야 돼. 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그게 이 남자랑 나랑 어떤 LTR로 관계로 간다? 이런 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푸시들이 이제 많이 모르는 건데 또 하나 썸을 타기 때문에 성관계가 불가능하다. 이런 개념도 없어졌습니다. 썸을 타도 당연히 성관계 가능한 어떤 여자의 경우에는 관계를 일단 가져봐야지 LTR도 생각하는 여자조차도 생겨났습니다. 지금은. 물론 여자의 경향성이 있어요. 진화심적인 경향성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문화의 영향을 받아 인간은. 왜? 뇌 때문에. 그러니까 진화적 소산으로 뇌가 생겼지만 이 뇌가 또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는 진화가 그걸 알고서 진화를 시키는 건 아니거든. 딱 보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망치는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 인간이.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대 여자들은 관계를 최대한 딜레이 시키려고 그래. 딜레이 시킨다고 하지만 이 딜레이가 어트가 있는 상황에서 딜레이와 어트가 없는 상태에서 딜레이는 상당히 다릅니다. 어트가 있는 상황에서 딜레이는 아무리 시켜봐야 많이 시키질 못해요. 왜? 여자도 참을 수 없어.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도 이거야. 이 남자는 딱 봐도 가치가 되게 높은 남자로 보이는데 여러 가지 테스트를 가볍게 통과하는 남자인데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뭐야? 이 남자랑 빨리 관계를 만들므로써 오히려 남자를 묶어놓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해서 묶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형이 얘기하잖아. 어트를 크게 먹이면은 막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금딸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성적인 생각으로 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거든. 그 현상은 막을 수가 없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바지 스르르 하고 있잖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0대 여자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은 더 많이 재요. 관계를 갖더라도 더 많이 재요. 일반적인 남자 같은 경우는 어투로 막 흐흐 치면서 막 조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일단 깔아놓은 포석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30대라는 건 아무튼 경험이 많아지는 거잖아. 그치? 경험이 많아지기 때문에 선을 긋고 만난다고. 남자에 대해서. 그리고 이왕이면 자기 안 세계로 끌어들이면서 왜? 혈원 정형기가 돼버렸잖아. 본능적으로 이제 이 시기를 지나가 버리면은 본능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꽤 많이 바빠져 여자애들이. 바빠. 막 소개시켜달라고 그래. 근데 어떻게 소개시켜줘? 나랑 좀. 아무튼 그런데 바빠. 급하다고. 특히 연말 되면 미친듯이 올라가. 근데 뭐 아무튼 간에 그러면 20대 이제 중후반에 놓인 애들. 얘네들은 아직 조금은 여유가 그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속은 그렇게. 왜냐면 이때부터 여자들은 특히 가치 높은 여자애들은 이제 나가기 시작하거든. 왜? 이제는 경쟁 시장이 남자들 같은 경우 이제 단순히 뭐 20대니까 20대들하고만 경쟁하고 30대니까 30대들만 경쟁하고 이게 아닙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20대들이 경쟁하는 영역과 30대들 경쟁하는 영역이 달랐어요. 왜냐면 20대들만 다 연애를 하고 있고 30대들은 다 결혼했거든. 남자들이. 근데 지금은 아니야. 20대도 놓여있고 30대도 심지어 40대들도 이제 결혼을 안 해. 그리고 30대 남자들이 항상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늦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미디어에 졸라 세뇌된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 30대는 얘들아 존나 남자 화랑기입니다. 어려요. 남자 존나 화랑기야. 30대에 무조건 날려야지. 알겠어? 너는 지금 연애 때문에 이걸 보고 있는 거잖아. 그치? 30대 남자의 연애로 놓고 보면 절대 너희의 그 연애 대상은 결코 30대가 아닙니다. 35인데 막 34, 심지어 막 36 이런 여자 막. 근데 그게 맞는 것처럼 세뇌당하고 있으니까 왜 거기에서 그렇게 세뇌당하고 있니?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디 가도 존나 잘 팔리는 나이야. 그 나이가 30대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미치는 나이입니다. 40대 초반 관리만 되면 장난 아니에요. 40대도.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는 그렇게 보질 않아. 존나 폭이 넓어진 거야. 그러니까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거야. 오케이? 만연한 스윗함, 나이스함, 베타적 기질이 만연의 사회 전반에 녹아있거든. 미디어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다 남자들이 졸라 약골화돼서 좆대는 거야. 배우셔서.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20대, 느낌 있는 30대, 관리 잘 되는 30대 또 만나보시고. 왜냐면 이 30대 누님들은 이해심이 좋고 스킬이 좋습니다. 나는 30대 여자도 연애 관점으로 보면 확실하게 30대 여자들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오케이? 뭐 20대는 말할 게 없고 순수 연애를 원하면은 나이가 어린 쪽으로 가면 되고 좀 능숙한 연애를 원한다? 내가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 30대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 남자 경험이 좀 있어. 세계관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20대한테는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되잖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가치들이 이제 맞는다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자 꼬시는 기술은 그냥 무조건 배워도 되는 거야. 남자로 살란. 이걸 알아야지 이득 얻는 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좀 배우시길 바랍니다. 알겠어? 인강으로 좀 필수한 거 배우시고, 직접 배우겠습니다! 구정 라운지에서 여자 1등급 여자들과 만나보고 싶습니다. 리본 종합반 배워보시는 겁니다. 알겠지? 아무튼 간에. 절대로 내가 지금 30대인데 가치를 낮추지 마세요.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은 몰래 뿐이야. 여자를 어떻게 꼬셔야 될지 잘 모르고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접근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사회적 인간이 되는 거고, 사실상. 사회적 지능을 가르쳐 주는 거야. 거기서 여자에 좀 더 특화돼서 여자가 좀 더 어떻게 빨리 유혹이 되는지. 못하니까. 근데 아무튼, 배우고 하세요. 하면 되잖아. 이거 뭐라고. 나중 가서 뭐 어떻게 후회하려고. 나는 딱 5년만 지나도,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때 한번 여자 만나고 도전이라도 해볼걸. 좋다는 거야. 그 시간 누가 보상해 줄 건데. 일단 여자한테 트라이를 해볼 수 있잖아. 후회도 안 되면 나중에 하면 돼. 근데 이거 만나지 마라. 거기 형도에서 나중에 10년 뒤에. 씨발. 이건 되돌릴 수가 없어요. 또래 여자를 만나야 된다는 착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아름답게 파이팅 하는 걸로.